안녕하세요. 워너비 두꺼빌더입니다. 여러분들 하체 운동하면 스쿼트를 하는데 혹시 스쿼트 잘하고 계신가요? 효과가 좋은 스쿼트를 하려면 깊게 앉아야 하는데 깊게 앉으면 허리, 목, 발목 등이 아파서 동작이 힘들거나 중량이 엄청 떨어지지 않았나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 2022년 제 스쿼트의 원RM은 165kg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제 스쿼트 원RM은 170kg입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스쿼트 중량은 겨우 5kg만 증량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쿼트의 자세만 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관절의 통증이 사라졌고 깊게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체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스쿼트를 바꿀 수 있었던 비법과 이렇게 바뀐 스쿼트로 얻었던 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법 첫 번째는 바로 각 관절의 기능입니다. 스쿼트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관절과 근육들의 협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에 문제가 생긴 경우 다른 관절이나 근육에서 보상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 보상작용들은 곧 불균형 또는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저는 발목 가동성의 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관절 가동성의 부족으로 다리를 극단적으로 벌리고 발의 각도도 바깥으로 많이 벌리지 않는 이상 깊게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바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면 허리가 말리고 발가락이 자꾸 뜨면서 뒤로 넘어질 것 같았고 나는 하이바 스쿼트가 맞지 않아 라면서 로우바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고 깊은 스쿼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동성을 담당하는 관절의 기능이 좋아지면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약 50% 정도는 해결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가동성이 좋아진 스쿼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빈바로 진행했을 때 내가 느끼는 안정감과 중량을 올리고 나서 진행하는 스쿼트의 안정감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안정감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각 관절들의 기능이 좋다는 것이고 중량을 올렸을 때 안정감이 높아지는 폭이 너무 심하다면 각 관절들의 가동성이 좋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무게로 인해 안정성이 증가되는 이유는 또 있지만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발목 가동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대고 무릎을 앞으로 쭉 밀어줄 때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는 정도만 아니라면 발목 가동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치 월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통과하신다면 발목 관절 자체의 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쿼트를 하거나 기타 체중이 부하된 운동 진행 시 발목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발목 자체의 강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발목과 연관이 깊은 아킬레스건은 걷거나 뛰거나 점프할 때 그 충격을 흡수하고 탄성 에너지로 방출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 아킬레스건이 약해지면 잘 늘어는 나지만 강한 부하가 가해졌을 때 버티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성의 부족은 중추신경계로 하여금 굉장한 위기로 느껴지게 하고 스쿼트 시 우리 뇌는 발목 가동성을 극단적으로 제한시켜 발목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될 테니 말이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카프레이즈나 제자리 뛰기,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꾸준하게 수행해 주어 아킬레스건의 강성을 높이시면 됩니다. 발목 가동성 자체가 부족하신 분들은 꾸준한 스트레칭과 카프레이즈를 자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의 가동성입니다. 스쿼트는 고관절의 가동성이 좋다면 발목의 가동성이 살짝 덜 나와도 충분히 깊게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관절의 가동성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관절의 내회전 기능이 정말 좋지 않았고 고관절이 굴곡 시 사용되는 내전근이 너무 타이트해서 깊은 스쿼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관절의 가동성을 늘릴 수 있는 운동들을 하체 운동 전에 꼭 진행해 줍니다. 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가동성 운동은 개구리 자세에서 내회전하는 동작입니다. 먼저 다리를 벌리고 개구리 자세로 엎드립니다. 이때 팔꿈치로 지면을 밀어 날개뼈를 밀어주시고 척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서 뒤로 쭉 앉아줍니다. 아마 내외전과 내전근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자세만 하셔도 쥐가 나려 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버티고 다시 앞으로 가고를 총 5번 정도 진행해줍니다. 이때 너무 뒤로 빼는 것에 집중하여 허리가 말리는 것을 피해줍니다. 또한 어깨는 귀와 계속 멀어진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엉덩이를 뒤로 뺀 후 발을 지면에서 떼줍니다.
발을 지면에서 뗀 상태에서 뗀 발을 쳐다봅니다. 이때 어깨와 귀가 멀어진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5초 정도 쳐다보는 것을 양쪽 5번 정도 반복해줍니다. 그 후 스쿼트를 해보시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힙 어덕션과 어브덕션 운동을 진행해줍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고관절 주변 근육들을 사용해주면서 그 근력과 안정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그냥 편하게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체 운동 루틴 초반에 넣고 진행을 하여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이때 내전근이 중요한 이유는 고관절이 굴곡하면서 하강할 때, 우리 몸이 하강할 때 신장성 수축을 하면서 무릎의 각도를 조절해줍니다. 무릎이 너무 벌어지게 되거나 너무 모이게 되면 무릎 관절에 너무 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내전근의 가동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비법 두 번째는 무게중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우리는 100kg, 200kg 되는 바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바벨의 수직 움직임에 우리는 몸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무게를 올려놓을 무게중심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미드풋입니다. 미드풋이란 발의 가운데를 뜻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미드풋은 정확한 가운데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하지의 무게중심은 뒤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만들어서 생긴 발의 긴장을 유지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걸을 때를 제외하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드풋을 발의 앞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의 앞쪽으로 이동시킨 무게중심을 스쿼트를 하는 내내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쿼트 시 내려가기 전이나 내려가는 중, 올라오는 중 그 어떤 순간에도 본인의 무게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다른 운동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가 운동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무게중심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족부 스쿼트입니다. 패드를 깔고 그 위에서 스쿼트를 진행하는데 뒤꿈치는 뜨고 앞꿈치는 바닥에 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 뒤꿈치도 패드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줍니다. 무게중심을 놓치게 되면 뒤꿈치가 땅에 닿거나 까치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동작을 진행해주면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하시는 것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무게중심으로 인한 신체의 정렬은 각 관절들의 위치 감각과 고유 수용 감각들을 깨워주어 더 안정적으로 동작 진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게중심은 어느 정도 중량이 있을 때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까 스쿼트 시 중량을 얹으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량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잡힌 무게중심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무게중심 속에서 스쿼트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도화를 착용해주면 뒤꿈치 쪽에 경사가 더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고 유지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물론 역도화를 안 신어도 스쿼트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저는 약간의 타협을 진행한 것이고 당장의 운동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비의 도움을 받아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요새는 역도화 없이도 스쿼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대회가 종료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어의 힘입니다. 복압의 중요성과 연장되는 개념인데 복압을 잡는 방법을 알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부족하다면 혹은 복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라면 우리는 복압을 놓치게 되고 척추의 안정성을 잃어버려 허리를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복압을 채우는 능력은 물론 그것을 유지할 코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코어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천장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접어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때 골반은 중립을 향하거나 약간 전방 경사를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이때 꼬리뼈가 말리지 않는 범위까지 당겨주고 다시 다리를 뻗어줍니다. 다리를 당길 때 호흡을 들이마셔 주어 복압을 채우고 다리를 펴면서 호흡을 내뱉어줍니다.
이때 골반의 경사가 바뀌지 않게끔 코어의 힘으로 단단히 유지하는 능력과 스쿼트 시 사용되는 고관절 굴곡근들을 사용해주는 동작으로 스쿼트와 동일한 동작이고 스쿼트하는 전 구간에서 코어를 잡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템포 스쿼트입니다. 본인 원RM의 60% 정도 되는 중량으로 내려갈 때 5초 동안 내려가는 연습을 해줍니다. 이는 전형적인 스쿼트 시 안정성을 높이는 연습법으로 실질적으로 부하를 견디면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목표한 스쿼트 세트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1세트에서 2세트 정도 진행해주면 아주 효율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습하여 내린 방법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인 것도 아니고 제 스쿼트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고 실질적으로 다리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며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 확신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그 효과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꺼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